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선 지금까지 태양계 행성과 위성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몇 번이나 다루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표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성이나 위성의 내용물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유로파와 달, 명왕성과 금성에는 기후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영상을 다 보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먼저 이 챕터의 제목이기도 했던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의 맨틀조차 굴착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른 천체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걸까요? 특히 지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 지하의 경우라면 더더욱 모르지 않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에 관해 우리는 대부분 지진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알고 있고, 실제로 지진파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지각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중력의 특징이나 지구의 다양한 장소에서 계측된 자기장의 특징 등의 데이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이나 달에서 가끔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관측하고 있고, 행성이나 위성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이나 거대 가스 행성의 경우는 그 대기 현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체들의 내부에 관한 다양한 수리 모델을 검토하여 어떤 것이 현실에 가까운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장녀라는 멘트를 지금까지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지질학적으로 죽은 천체에는 화산도, 용암류가 지나가는 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손대지 않은 크레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서로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성이나 위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는 수리 모델에 기반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지근거리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가 응집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성은 자기 중력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열을 띠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성의 내부는 장렬하는 암석 맨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이나 휘발성 물질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증발해 태양계의 보다 바깥쪽의 영역으로 날아갑니다. 이른바 설선, 스노우라인 바깥쪽에서는 태양광으로는 더 이상 증발시킬 수 없어서 조금 전과 같은 원리에 의해 응집되어 열을 띠게 됩니다. 그 결과 유로파처럼 표면 아래에 바다를 가진 천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거대 행성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거대 행성에는 수소와 헬륨을 대기 중에 붙잡아둘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지표는 수소의 바다 밑에 묻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바다 또한 조금씩 수축하고 있다는 같은 이유로 인해 매우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으로 분류되는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행성들은 단단한 지표면과 장렬하는 맨틀이 있고 중심에는 비교적 작은 금속핵이 있습니다. 이런 행성의 물질은 대부분 맨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수성인데요. 현재 수성 직경의 4분의 3 정도는 철핵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수성의 핵은 고체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수성 맨틀은 얇아서 어쩌면 외곽보다 더 얇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외곽은 상당히 얇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맨틀 상층부에 연약권이 있습니다. 지구의 연약권은 액체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 위에 지각을 이루는 리소스페어가 떠 있습니다.
금성에는 연약권이 없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외곽이 전면적으로 갑옷처럼 되어 있어 때때로 멘틀이 과열되어 화산에서 분출되고 장렬하는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옵니다. 화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과거 화성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지만 이윽고 화성의 바다가 말라붙자 일어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행성. 거대 행성에는 핵 표면을 제외하면 단단한 지표면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흔히 지표라고 부르는 것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대기가 바다로 이행하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디서 기체가 끝나고 어디서 액체가 시작되는지 판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거대 행성의 수소 대기는 깊이 잠수할수록 혹은 다시 말하면 고도가 내려갈수록 진하고 따뜻해집니다. 일정 깊이가 되면 수소가 기체 상태가 아니게 되지만 아직 액체 상태도 되지 않은 층으로 이행합니다. 이건 탄산수나 끓는 물의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층은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예를 들어 목성의 경우 두께는 적어도 7,000km에 달합니다. 이 비등층 아래에는 바로 바다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수소가 이미 액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도가 수천 도에 달해 아무리 튼튼한 탐색 프로브조차 파괴해버릴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바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94년 슈메이커 레비 해성 파편이 목성에 낙하했을 때 바다에서는 높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거대 행성의 대기는 서서히 액체의 바다로 이행해가지만 그 바다 또한 조금씩 금속 수소의 층으로 이행해갑니다. 아무래도 이 층이야말로 거대 행성이 가진 매우 강력한 자기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아래에 있는 행성의 가장 깊은 곳에 드디어 암석핵이 있습니다. 위성과 준행성. 달의 내부 구조는 지구형 행성의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달의 외곽이 매우 두껍고 멘틀의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달이 지구 멘틀에서 생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행성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멘틀이 궤도상에 흩뿌려지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거대 행성의 위성인데요.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같은 위성의 지하에는 깊이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바다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 위성들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렬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멘틀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있는 것은 바다 밑이고요. 그리고 멘틀 아래에는 암석 혹은 금속 핵이 있습니다. 이론상 몇몇 준행성에는 표면 아래에 액체의 물이 있는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다는 세레스에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얼음 화산이 분화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학 모델에 따르면 세레스가 가진 얼음 멘틀은 역시 반액체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세레스 심보에서는 지구형 행성에서 말하는 규산염 멘틀처럼 상당히 단단한 멘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왕성 지하에 있는 것도 바다가 아니라 단순한 얼음층이고 그 안쪽에는 핵이 있습니다. 참고로 명왕성의 얼음층은 아주 고온이지만 압력이 높기 때문에 녹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미래에 거대 가스 행성이나 먼 곳의 위성에 더 많은 탐사기를 보낼 수 있다면 이 천체들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새로운 희귀한 과학적 발견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겠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화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도 켜주세요.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주가 일반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